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4월 18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19%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05% 하락했습니다. 오늘 양증시는 조금 조정을 받았고요. 기관 투자자가 7천억, 코스피에서 이탈을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1,100억 매도를 하면서 조금씩 하락을 했습니다. 크게 하락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70포인트. 지금 고점 부근에서 크게 더 상승하지 않고 조금 이제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분위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나스닥 다우도 크게 움직임이 없고요.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큰 움직임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크게 지금 증시가 하락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500선을 뚫고부터는 계속 위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요. 계속해서 한번 코스피 반등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25일봉선에서 이제 저항을 한번 맞았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지는 며칠 더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3,880억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고요. 최근에 매수세를 다시 한번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7,100억을 매도하면서 그동안 좀 매수를 하던 매수량을 이틀 동안 또 이제 매도를 하면서 다 이제 쏟아내었고요. 코스피의 단기 조정을 지금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일단 잘 버티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910포인트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차전지 강세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코스닥 종목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900포인트 이상에서 쉽사리 조정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고점은 이제 1000포인트까지 100포인트 정도 남았는데요. 이대로 쭉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이제 중간에 조정을 받는 기간이 있을 수 있다라고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대해서 좀 과열되어 있는 종목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확실히 기술주 위주로 모여 있다 보니까 그런 테마 위주로의 상승이 강할 때는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기관 투자자는 계속해서 이탈을 하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100억 정도 매도하면서 3,000억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1,200억 매도하면서 또 최근에 매수 패턴을 깨고 매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도 마찬가지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 이어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는 지금 오르락 내리락 크게 지금 변화 없이 글로벌 증시들이 좀 정체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일단락이 되었고 그런 경기 침체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어서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지금 증시가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완연한 반등 추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지금처럼 천천히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환율입니다. 미국 원달러는 1317원, 어제 대비해서 3.5원 정도 하락을 했고요. 1320원 수준까지 지금 어제도 도달을 했다가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비슷한 라인에서 환율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21선 부근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완연하게 지금 이제 쌍봉 형태를 그리면서 좀 이제 환율이 저항을 받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멈추고 내려가는 방향으로 갈수록 환율은 떨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증시 선물 지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0.5% 수준 올라가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0.7%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하락 출발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오늘은 상승 출발을 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갈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쉽사리 지금 증시 전체가 내려가는 분위기도 아니고요. 계속 상승분을 유지를 하면서 점점 이제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하지 않고 천천히 한번 지켜봐도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3.59%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또 증가를 해서 계속해서 국채금리가 이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채금리의 퍼센트가
이제 떨어질수록 이제 국채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국채 금리에 대한 퍼센트가 올라갈수록 또 이제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국채 금리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요. 원래는 이제 이 국채 금리라는 것이 서서히 계속 떨어져 왔었거든요. 대신에 이제 국채 가격은 상승을 했었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특이하게도 그 코로나 사태와 함께 그다음에 금리 급격한 금리의 인하로 인해서 좀 모든 자산들이 좀 이제 이 가격에 대해서 좀 이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국채 금리도 좀 과하게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세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증시 분위기 괜찮고요. 네, 국채금리 환율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점점 낮춰가면서 국채금리와 환율은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단 한 가지 이제 국제 유가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런 패권 다툼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국가의 그런 이익 관련해서 이제 누군가는 물가가 올라가길 원하고 누군가는 물가가 내려가길 원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급변하는 네, 가격 자체가 좀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시점에서 저런 국제 유가를 또 상승시키기 위한 국가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상충되지 않는 모습인데요. 네, 그런 모습들을 한번 좀 주의해서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CPI 지표, 그다음에 PPI 지표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크게 우리의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금리 인상도 큰 폭으로 올릴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이클이 진행되었던 것처럼 금리도 결국에는 상승을 멈추고 하락하는 방향으로 점점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660원 하락해서 3.4% 하락했고요. 18,64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오늘 이제 관련 종목들이 모두 이제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어제 좀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들이 상승 부분을 일부분 반납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은 어제 많이 올랐던 한전기술이 7%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그러나 상승폭을 완전히 반납한 것은 아닙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어제의 상승폭의 절반 정도를 반납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올리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연속적인 상승에는 좀 실패를 했습니다. 저점도 이제 점점 높여가면서 완연하게 이제 반등을 하는 분위기였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의 그런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전에도 거래량을 한번 터트리고부터 네, 꾸준히 주가를 올려왔지만 이전에 거래량을 터트리고 다음 날에도 이렇게 음봉을 띄우면서 좀 이제 상승폭을 꽤나 이제 반납을 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이 하락이 사실상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저런 테마에 좋지 않은 소식이 나와서 하락한 것이 아니라 그런 급상승에 대해서 일부분 반납을 했지만 결국에는 저는 이제 이 완연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렵게 17,400원을 뚫고 또 이제 다시 한번 나갔고요. 정고점을 넘어선 시점에서 이 정고점을 반납하지 않고 자리를 좀 잡고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천만 주까지 거래량이 한번 터졌었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은 1,000만 주 수준, 그죠? 일별 거래량은 1,070만 주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절반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쉬지 않고 급등했던 것에 대비해서는 사실 뭐 크게 많이 하락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이제 이전처럼 또 이제 1,000만 주, 뭐 500만 주 이렇게 줄어들면서 다시 크게 거래량이 터지지 않거나 또 죽어버린다면 아쉬울 수 있겠지만 거래량이 또 유지가 되면서 추가적인 또 거래량 상승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온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고, 네,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거래량이 이제, 이렇게 며칠 동안 죽어 있더라도 결국에는 점진적으로, 네, 피크 거래량을 늘려가는 패턴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2천만 주 한번 찍고, 이렇게 거래량이 떨어지긴 했지만, 며칠 뒤에라도 다시 거래량을 한번 띄우면서, 이번에는 이 2천만 주 이상의, 그죠? 한 3천만 주 이상의 그런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또 올리는 그런 패턴이 나온다면,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상대로 거래량이 그런 식으로 터져준다면 이전에 급등세와 비슷한 그런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만약에 이제 그런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결국에는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줄어들면서 이어간다면 계속 이 상승 흐름, 상승 하락을 반복하던 그 패턴을 또 한번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좀 더 주고, 네,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도 있고요. 일단은 완연한 반등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락했다고 해서 그 이상, 네,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승 하락에 대해서 많이 집중할 필요가 없고요. 일단은 18,000원, 18,600원, 그죠? 이미 이제 어제 급등을 한 상황에서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새로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61선, 121선, 21선 모두 위로 향하는 만큼 평균적인 가격이 이제는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하락은 좀 아쉽긴 했지만 전반적인 테마 전체의 그런 하락이었고요. 네, 분명히 지금 하락을 해서 연일 또 하락을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전반적으로는 계속 상승 패턴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호가를 보게 되면 자, 오늘 특이한 점이 있죠. 시간의 거래량이 상당히 이제 많이 터졌습니다. 네, 18,600원 수준에서 유지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급락을 하면서 18,2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중간에 이제 17,000원대로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말아 올리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대비해서 시간의 거래량이 훨씬 많았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식이 하나가 있었죠. 그래서 먼저 이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추가 상장 소식인데요. 국내 12전환이죠. 국내 전환 사채입니다. 그래서 보통주 추가 상장으로 해서 225만 주가 상장이 된다라고 했고요. 상장 날짜는 2023년 4월 21일로 네, 상장일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7회 48회로 해서 지금 발행가액은 8,900원에 진행되고 그 다음에 1,500원에 또 2차로 진행되는 그런 상장 물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주가 상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소식과 함께 또 시간의 가격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번 시간부로 제가 설명을 딱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더 이상 이제 그런 좋지 않은 뭐 상상 뭐 그런 것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먼저 상황을 보면 전환사채가 지금 추가 상장으로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전환사채라고 하면 네, 전환사채라고 하면 좋지 않은 악재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환사채라는 것은 어떤 뭐 사모펀드라든지 뭐 그런 투자자에게 이런 값싸게, 그죠? 값싸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기업의 주식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주식권을 주게 되고 그 대신에 그만큼의 사채를 발행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금액을 받는 것인데 그게 이제 지금 신규로 발행됐냐? 그게 아닙니다. 네. 지금은 신규 발행이 아니고 뭐 이전에 이미 발행되어 있던 전환 사채가 이번에 거의 만기 기간이 다 되어서 이렇게 추가 상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작년에 신주인수권부 사채였죠. 네, 그래서 이 사채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WR, 네, 1WR 그 다음에 2WR에 대한 그 신주인수권부 사채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모두 소화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이 전환사채에 대한 상장 물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전환사채 물량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그리고 물량이 얼마나 나오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전환사채가 추가로 발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것은 사업보고서입니다. 2022년 12월에 사업보고서고요. 전자공시에 보시면 여러분들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너무 메뉴가 많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런 재무제표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설명을 드렸었고, 수주 상황과 뭐 그런 생산 설비, 캐파 이런 것들 다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이전에 한 가지 안 봤던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7번이죠. 네. 그래서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상황을 보게 되면, 이때까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중공업 시절부터 이 뭐 신주인수권 행사라든지 현물 출자라든지 뭐 유상증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식수가 이제 늘어나면서 추가 상장이 됐던 이력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7월까지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마지막으로 이제 상환이 되면서 수백만 주가 또 이제 상장이 되었었는데요. 그러면 이번 전환사채는 언제 발행이 되었는지 여기 또 나오게 됩니다. 자, 미상환 전환 사채 발행 현황에 대해서 작년에 이제 보고가 되었고요. 무보증 사모 전환 사채입니다. 이 두 가지고요. 아까는 47회, 48회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회차로는 59회, 60회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조금 더 살펴보시면 발행일은 2021년 7월 1일이고요. 둘 다 똑같은 날에 발행이 되었습니다. 만기일 같은 경우는 2023년 6월, 그 다음에 하나는 2023년 8월이고요. 권면 총액, 전자등록 총액은 여기 이제 100만 원 단위죠. 그래서 총 합쳐가지고 두 개 합쳐서 233억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는 네. 전환가액이 8,900원이고 하나는 1,500원으로 아까와 동일한 가격이었고요. 결국에는 이 두 가지가 2021년 7월에 발행되었던 그 무보증 3호 전환 사채가 이제 이번에 추가 상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기를 채우지 않고 이 사모펀드 쪽에서 이제 그런 두산에너빌리티 사채를 신주인수권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이번에 만기 전에 상환을 진행을 했고요. 결국에는 그 주식이 4월 21일에 상장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주식 수는 225만 주고요. 모든 수량이 상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 투자자가 아니고 이 사채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단일 투자자이거나 아니면 그런 집단의 몇 안 되는 투자자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추가 상장을 통해서 이 전환을 실행을 했다. 그러면 그 뒤에는 이제 더 이상 전환 사채에 대한 현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주인수권 행사라든지 뭐 이런 전환 사채 행사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상 이전에 재무가 좋지 않던 시절에 진행되었던 그런 잔재물들이죠. 두산 밥켓의 그런 오버행 이슈라든지, 그죠? 두산 밥켓과의 그런 PRS도 이제 해결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신주인수권도 다 해결이 되었고요. 이제는 전환사채까지 이제 해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는 재무가 많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런 주식에 대한 상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전환사채가 사실 제가 오랫동안 두산 에너빌리티를 리뷰를 하면서 신규 CB 발행이라고 해서 전환사채 발행이라고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로 발행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상기 59회 60회 사채는 2021년 7월 1일 두산인프라코와 분할 합병에 따른 이관된 사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두산 인프라코아가 두산
밥캣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두산 밥캣에 대한 지분을 두산 에너빌리티로 이제 떼서 이관을 하는 그 과정에서 두산 인프라코어의 사채 일부를 그 합병 비율에 맞게 분할을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로 같이 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온 사채가 이 무보증 상호 전환 사채고요. 두산 인프라코어의 사채였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 인프라코어의 사채였으니 두산 인프라코어도 똑같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네, 똑같이 사모펀드 무보증 사모펀드에 의한 그런 사채 발행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채 발행이 아니죠. 네, 추가 상장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두산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죠. 네, 184만 주가 21일에 똑같이 12 전환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네, 추가 상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와 두산 에너빌리티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그 똑같은 세력이 지금 전환 사채를 이전에 21년 7월에 발행했던 그 전환 사채를 사실 21년 7월이 아니죠. 21년 7월에 이제 합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발행이 되었던 그런 사채를 이렇게 상환을 하면서 이제 추가 상장 주식으로 이제 투입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아직도 두산을 달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추가 상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그 전환 사채까지 모두 해결이 되었죠. 그래서 두산과 이제 연관이 거의 아예 없기 때문에 상호 변경까지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경 상장일이 4월 21일이고요. 이 사채가 해결될 때까지 상호 변경을 진행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대 인프라코어죠. HD 인프라코어가 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갈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신규로 전환 사채 발행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이전에 두산 인프라코어가 가지고 있던 전환 사채가 재작년이죠. 7월 1일에 합병을 통해서 두산 밥캣이 떨어져 나오던 그런 과정에서 두산 인프라코어의 전환 사채 일부가 두산 에너빌리티 아래로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게 이번에 상환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전환사채를 들고 있는 주체가 누군지 지금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들고 있거나 뭐 기관 투자자가 들고 있거나 뭐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이 220만 주였나요? 아까 220만 주를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인가? 그걸 한번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220만 주를 계속 이제 들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일부 차익 실현을 하면서 소화를 할 것인지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투자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6만 2천 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41만 주를 매도하면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도한 세력은 외국인 투자자가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많이 매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금융 투자가 또 매도를 했습니다. 30만 주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대신 이제 연기금 투자자는 20만 주 매수, 사모펀드 21만 주, 보험이 2만 4천 주 매수하면서 매수하던 그 기관 세력들은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투신 같은 경우는 3,300주 매도했지만 결국에는 이전에 많이 매수했던 물량을 뱉지 않았고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뭐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또 이 두 투자자가 매도를 했고요. 사실상 이 두 투자자에 대해서 제가 이때까지 보았던 그 흐름을 보면 유상증자를 통한 그런 신주 상장이라든지 아니면 1WR, 2WR에 대한 신주이수권부 사채의 신규 상장이라든지 항상 이제 그런 신규 상장이 될 때마다 이 외국인 투자자와 금융 투자가 매도를 통해서 공매도를 증가를 시켰고요. 네, 그 공매도를 통해서 신주 상장이 될 때 그 신주와 공매도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소화를 진행하더라라고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신주 단가가 8,900원, 1,500원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매도가 뭐 18,000원, 19,000원 요 수준에서 공매도가 쳐진다면 그 상환을 진행했을 때 교환을 진행했을 때 뭐 10,000원에서 뭐 9,000원까지 이렇게 한 주당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구조가 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 투자자가 열심히 또 매수를 하다가 또 한번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지금 이제 4월 21일이 상장 날이기 때문에 4월 19일, 4월 20일 네, 이틀 정도가 남았네요. 그래서 그 이틀 동안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공매도 잔고가 또 이제 증가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4월 21일자로 이제 그게 상장이 되었을 때 교환이 된다면 이제는 크게 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0만 주 수준이라면 사실 전체의 6억 3,800만 주 수준에서 그리 많지 않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려할 만한 수준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 이번 뭐 상장으로 인해서 다시 하락을 시작한다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870만 주, 그죠? 924만 주에서 870만 주로 50만 주 정도가 상환이 되었고요. 우리의 생각대로 공매도 잔고가 또 열심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세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또 이 공매도 잔고도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특히 4월 17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가 190만 주 가까이 매수했던 날이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가 상당히 많이 줄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도 공매도 잔고가 팍팍 줄어가지고 780만 주까지 줄었다가 또 이제 1250만 주까지 늘었다가 다시 이렇게 줄어든 모습인데요. 이번에도 그 780만 주까지 또 추가적으로 감소를 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공매도 거래가 이제 1000만 주 대비 어제보다는 비율은 조금 늘었지만 그래도 뭐 크게 많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30만 주 수준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를 다시 이날부터 해서 또 바짝 높여가지고 4월 21일에 또 교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 4월 21일에 상장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좀 차익 실현을 할 것인지 뭐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더 생각할 필요도 없고 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전에 끌어오던 그런 잔재물들이 다 하나씩 해결이 되어 가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저는 깔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산밥켓 같은 경우도 PRS 해결이 되면서 사실 블록딜에 대량 물량이 이제 출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물량 출회 이후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산밥켓도 좋고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도 좋고 그죠? 두산밥켓의 주가가 어느덧 그 오버행 이슈가 진행되던 4만 원 수준에서 47,500원까지 약 20% 가까이가 상승을 했고요. 전고점 부근을 지금 이제 도달하기 위한 과정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있고 두산밥켓의 지분 50%를 두산에너빌리티가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산밥켓이 올라갈수록 또 두산에너빌리티의 그런 지분 가치도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지금처럼 지켜보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대차 잔고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체결 16만 주, 상환 15만 9천 주, 뭐 거의 유사했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를 거 없고요. 2,620만 주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환사채 소식이 들렸다고 해서 대차 잔고가 급증을 한 것도 아니고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외국인 추적 물량은 40만 주에서 좀 더 증가해서 마이너스 54만 주, 57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또 이제 이 매도가 나오면서 공매도 잔고가 증가를 했을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전일 매수량 그리고 이때까지 매수했던 것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뭐 적은 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보유율은 13%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4월 21일에 그 전환사채를 상환을 하면서 신주 상장을 한다라는 것은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만기까지 한 달 혹은 2달 정도가 여유가 있었는데도 이렇게 미리 땡겨서 상환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적기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4월 26일, 그죠? 4월 21일 금요일이고 그 다음 주는 이제 본격적으로 소식이 나올 수 있는 한 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 어제의 상승, 오늘의 하락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 없고요. 네, 그냥 평균적인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환사채 상장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 오늘 대차장구까지 다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자력에 대한 소식은 오늘은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그 외에 이제 가스터빈에 대한 소식이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부발전이 2천억 규모의 보령 신복합 발전소를 6월에 발주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령 화력 5호기 연료 전환 일환으로 네, 총 사업비가 5,400억 규모의 보령 화력 5호기 연료 전환 사업을 이제 본격화를 한다는 것이고요. 어, 오는 6월에 보령 복합 발전소 건설 공사를 발주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탄 화력의 LNG 복합 발전 전환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난 1월에 주기기 구매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국산화 진행 중인 380메가와트급을 이제 투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공사 이외에도 네, 6호기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네, 설계 수명이 30년이 된 노후 석탄 화력 28기를 LNG 발전으로 연료 전환을 한다라는 그런 계획 하에 이제 이런 공사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서부 발전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방금 이제 380메가와트급이었고 지금은 270메가와트급을 네, 독자 개발을 했고 지난해 4월에 네, 김포열 병합발전소에 안착을 했고 시험을 거쳐서 이제 7월에 상업 운전을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2025년까지 실전 계획이 끝나면 이제 완벽하게 상용화를 성공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있을 그 가스터빈 시장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런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모델은 총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네. 270메가와트급, 380메가와트급, 90메가와트급, 5메가와트급입니다. 그래서 제일 적은 것부터 중간, 그 다음에 대형까지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트폴리오를 다양화를 시켜놨고요. 이렇게 가스터빈의 국산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외산이 거의 100%였는데 그 부분을 국산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뭐 이외에도 지금 가스터빈까지도 이렇게 서서히 사업화가 되는 모습이고요. 우리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켜보는 이유가 점점 구체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220만 주가 상장이 된다라고 해서 시간의 거래가 뭐 좀 터져서 하락이 나왔다라고 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뭐 손절을 하고 잘 팔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견뎌온 것을 왜 견뎌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상승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공부를 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믿고 가야죠. 네, 그래서 주가를 보고 믿고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이 기업의 분석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산 인프라코아, 그죠? 현대 두산 인프라코아도 그 상장 소식에 조금 시간의 가격이 하락을 했지만 저는 뭐 둘 다 크게 많이 하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장 초반에는 하락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후반으로 갈수록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지금처럼 천천히 계속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CB 발행에 대한 그런 신주 상장이 아니라 다음 주에 있을 그 미국과 한국의 원전 협력에 대한 그런 구체화되는 소식이 그 대통령 회담에서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가 중요한 소식이고요. 그리고 이 4월 말부터 해서 이제 5월 달로 갔을 때는 UAE의 국빈 방문으로 인해서 무바달라의 고위급 인사들이 이제 방문을 해서 네,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구체화한다고 하니까 이전에는 이제 에너지 관련 투자를 한다라고 이제
계속 이제 찌라시처럼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런 소식들이 이제 구체화가 될 것인지 그죠? 그래서 투자 금액이 300억 달러에 달할 만큼 상당히 큰 투자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 1%만 이제 투자를 하더라도 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하더라도 상당한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구체화가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이제 주가가 막 1,000원 이상 급등을 해서 기분을 좋긴 했지만 이렇게 600원 다시 떨어졌다라고 해서 마냥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또 때마침 타이밍 좋게 저렇게 이제 신주 상장 소식이 나오면서 또 이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흔들리시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제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크게 흔들리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마무리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금요일에 이제 상장되고 그 소화 물량이 어떤 식으로 소화될지 네,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